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 17일 방송입니다. 제가 약간 지각을 해서 연휴가 있으면 이게 지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아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가서 밤늦게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18일로 넘어가 있죠? 네, 그러나 17일 방송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테슬라는 왜 한국에서 통신 사업자가 되었나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부제를 제가 달아놨는데 우리가 커넥티드 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충 뭐 힌트를 아시겠죠, 그죠? 테슬라가 통신 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이제 왜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화두인데 결국 이제 커넥티드 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티브가 됐던 기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 구독 서비스 국내 출시, 월 7,900원 유료화, 조선비즈의 8월 3일 기사가 있었고, 사실 좀 예전 기사죠. 8월 3일 기사. 이 기사를 보고 있다가 지난주에 두 가지 재밌는 소식이 있었어요. 설마 폰 팔려고 기아차 알뜰 폰 사업 왜 할까?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커넥티드 카 대비 GM 신용카드 부문 인수전 뛰어든 골드만삭스 한국경제의 8월 13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사를 보면서 결국은 커넥티드 카라는 어떤 주제로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얘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미래 트렌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 그러나 제가 미래라고는 했으나 그러나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달 말에 7월 말이죠. 지난달 말에 테슬라 코리아는 구독형 서비스인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는 서비스를 월 구독료 7,900원에 책정을 해서 유료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요. 사실 테슬라 코리아가 지난 4월부터 이미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신고를 완료를 하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뭐냐면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MVNO라고 흔히 부릅니다.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그렇죠?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그래서 MVNO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가상의 망을 구축해서 그걸로 영업을 한다는 뜻인데요. 결국 이제 기존의 통신사로부터 망을 일부 빌려서 그 망을 통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자동차 회사가 이 구독 서비스는 무슨 말이고, MVNO는 또 이 무슨 말이냐, 통신사업자, 이게 왜 갑자기 통신사업자가 됐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넥티드 카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커넥티드 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와 인터넷이 결합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존에는 그냥 굴러다니는 걸로 끝나는 어떤 기계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기능이 결합된 그런 자동차, 그게 바로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가 됐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벤츠와 아우디도요, 이미 이 본국의 통신사를 통해서 로밍 형태로 이런 그 통신망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현대차는 2015년에 이미 MVNO 등록을 했고, 기아차도 역시 이달 말에 MVNO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커넥티드 카를 위해서 이제 통신 사업자로서의 신고를 마치고 드디어 개별적인 자동차 하나하나에 통신망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생각을 하면 스마트폰이 결국은 유심 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동차와 통신망의 결합은요, 초기에는 사실 자동차를 제어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모바일 앱에서 이 카메이커가 제공하는 모바일 폰에서 오타군요. 모바일 폰에서 카메이커가 제공하는 앱을 깔고 그 앱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뭐 도어 개폐가 된다든지 시동이 켜지고 꺼지고 뭐 윈도우 열리고 닫히고 또 공조기에 대해서 뭐 온도 제어, 온오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커넥티드 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블루링크라고 하는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재 이 기름이 얼마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 지금 모바일 앱의 화면입니다. 그죠? 또 뭐 시동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뭐 창문은 닫혀 있다 뭐 공조 꺼져 있다 이런 상태도 보여주고 뭐 이제 왼쪽을 누르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의 기능이 제공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휴대폰 앱을 딱 열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서 조작을 하면 자동차가 여기 조작된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아주 초기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이 지금 화면은 지금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좀 편해 보이긴 하죠. 그죠? 뭐 시동 끄고 키고, 뭐 윈도우 창문, 창문, 열고 내렸네. 그럼 이제 이걸로 해서 딱 닫기도 하고, 뭐 문도, 아이고, 문도 깜빡했네. 문도 닫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자동차를 몰면서 뭐 이런 기능을 뭐 몇 번이나 쓸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게 뭐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쓸만한 일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주 정말 뭐 자동차를 운행하는 하나의 모델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뭐 아주 가끔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얼마나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제어를 위한 커넥티드 카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자 측면이에요. 유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번 섹션에서 넣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이런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원격으로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가능하겠죠. 그죠? 뭐 기계 상태와 같은 여러 가지 통계를 얻는다든지 뭐 사고와 관련된 뭐 정비와 관련된 통계를 얻는 이런 백단의 어떤 B2B 성격의 그런 사업자를 위한 목적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유저 관점입니다. 왜 유저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유저 관점에서는 이렇게 제어를 위주로 한 커넥티드 카의 이런 기능들은 사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면서 뭔가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기차와 자율주행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죠? 바로 테슬라가 떠오르죠. 테슬라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되니까 차의 사실상 거의 모든 기능을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팩터고요. 자,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니까 자동차라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냥 이동을 위해서 혹은 운전을 해야 되는 어떤 기능,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또 업무를 위한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 사실은 변화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이제 드라이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기차가 되니까 전기로 다 동작을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니까 이 공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뭐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혹은 뭐 휴식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공간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 지금 테슬라가 커넥티드 카라는 것을 중심으로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 동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재밌는 것은 당연하게도 자동차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진 부분보다는 사실은 공간의 아이덴티티가 변했다는 점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이동수단이라는 공간, 그쵸? 내가 이동을 위해서 뭔가 앉아 있어야 되고 운전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뭐 벨트를 매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나 업무 뭐 혹은 휴식의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의 그 커멘트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 지인 중에서 어떤 아트 디렉터가 있는데 자, 이분이 어떤 자동차 브랜드의 미래 공간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앞으로의 자율주행차라는 그 자율주행차가 가지는 공간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율주행차에 앉아 있는 시간은 마치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운전을 해주니까 나는 그냥 되게 안락하게 이 공간 안에서 뭐 일도 했다가 잠도 잤다가 또 뭐 영화도 한 편 봤다가 음악도 들었다가 뭐 이런 식의 공간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만약에 자동차의 모든 유리들, 그죠? 전후 좌우에 있는 모든 유리들이 디스플레이로 변한다라고 하면 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투명했다가 갑자기 이제 또 이 화면으로 바뀌는 그런 식의 디스플레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디스플레이로 만약에 변한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는 이동하는 그 시간은 그 공간은 최고의 극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원격 업무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표현이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죠? 언젠가 미래 시대에 조금 제가 오버해서 얘기한 오늘은 미래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언젠가 미래 시대에 야 영화를 왜 극장 가서 봐? 극장이 뭐야? 자동차에 앉으면 막 그죠? 예, 뭐 사방을 둘러서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머시브한 그런 경험을 해주는 그 영상의 경험을 해주게 할 텐데 당연히 야 자동차에 누워서 영화 보는 거지 누가 요즘에 극장에서 영화를 봐? 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어떤 공간의 변화, 공간의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율주행차가 자율적으로 잘 주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자율주행차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 혁신을 그런 공간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쵸? 아무튼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부분, 테슬라는 바로 이 부분을 간파를 했던 것이죠. 자, 실제로 테슬라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는 구독 서비스, 앞에서 설명드렸던 월 7,900원에 이 서비스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되는 위성 지도, 그리고 음악, 뭐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 공간의 아이덴티티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각을 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특히 그렇잖아요.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넣었다는 것은 물론 테슬라 측은 뭐 충전하는 시간, 뭐 지루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공간의 변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어떤 힌트가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음악, 뭐 영상, 뭐 위성 지도, 뭐 일종의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고요. 2019년에 테슬라는 테슬라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서비스하는 게임 플랫폼이에요. 예, 그러니까 게임이 모여 있는 플랫폼. 그렇죠? 뭐 일종의 콘솔 박스 같은 느낌이겠죠. 자동차 회사가요,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고 제공한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업계에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발표했던 비치버기 레이싱 2라고 하는 비치버기 레이싱 2라고 하는 그런 게임은 실제 테슬라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핸들,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실제 자동차의 것을 그걸 이용해서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레이싱 게임이라서 더욱더 신선하게 다가왔었죠.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자기 차에 있는 핸들을 들고 브레이크 패들 뭐 그죠? 또 엑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을 밟으면서 실제 여기 보시는 요 화면에 있는 요런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쵸? 실제 레이싱 게임을 자기 자동차에 있는 기기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신선한 생각 아닌가요? 그쵸? 물론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러나 뭐 사실 뭐 또 상상을 해보면 언젠가는 뭐 달리는 중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 동작에 대한 제어는 어찌됐든 전기회로가 알아서 한다 치고 뭐 근데 이제 그건 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죠. 근데 그만큼 이 공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린 순간 이렇게 새로운 발상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향후에도 영상 서비스, 뭐 화상회의 이런 것들, 엔터테인먼트 및 업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미 테슬라가 구글이나 구슬이 뭡니까? 오늘 제가 마음이 정말 급하군요. 자,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언젠가는 그죠? 어쩌면 테슬라 앱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공간, 어떻게 보면 거기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와 그런 어떤 전자적인 장치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서비스들을 굴릴 수 있는,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큰 바구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큰 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안드로이드나 뭐 iOS가 하듯이 그런 식의 역할을 테슬라가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IT 플랫폼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는 앞에서 보셨지만, 뭐 프리미엄, 뭐 커넥티비티,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보셨지만, 뭐 음악, 뭐 영상, 뭐 게임 이런 것들을 차 안에서 약간 즐기는 수준이었죠. 자, 그러나 앞으로는요, 자동차에 앉아서 그냥 터치 하나로 결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제가 뽑았던 기사 중에 골드만삭스와 같은 여러 가지 세계의 금융회사들이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신용카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에 그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죠. 자동차에 앉아서 그냥 지나가듯이 혹은 지나가면서 그냥 터치 하나 딱 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뭐 쇼핑몰을 갔다가 쇼핑을 쫙 하고 그냥 자동차에 실은 다음에 그냥 쭉 지나가면서 결제가 된다든지 뭐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그냥 자동차로 결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뭐 카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이제는 자동차에 결합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뭐 조금 더 미래적인 얘기지만 자동차 의자, 시트와 핸들 센서,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헬스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의자에 앉아서 뭐 자율주행을 할 테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핸들에 그냥 가볍게 손을 올리고 있다든지 하면 뭐 혈압도 체크되고, 그죠? 뭐 맥박수, 뭐 그날의 뭐 체온,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체크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자율주행차가 주는 공간의 아이덴티티의 변화 때문인 것이죠. 자, 정말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깊숙이 파고드는 IT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한편 애플과 구글도 커넥티드 카 시대를 사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러링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애플 카플레이, 뭐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이름으로 미러링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애플과 구글이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 플랫폼들 있잖아요. 거기에 연동이 돼서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그대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는 순간에 자동차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편하게 딱 뜰 수 있도록 그래서 터치를 통해서 기존의 유저가 사용하고 있던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미러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카 메이커들하고 계속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거 넣어줘. 그러면 이제 카 메이커가 애플 카플레이를 이번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부터는 애플 폰이죠. 뭐 아이폰을 딱 연결하는 순간 내 화면 그대로 이제 자동차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마치 이런 식의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애플 카플레이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휴대폰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뜬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메이커와 협의를 해서 뭔가 여기에 어떠한 것들은 띄우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은 됐지만 예를 들어서 뭐 티맵 같은 것들은 한동안은 뭐 안 올라가 있었어요. 뭐 아무리 이제 이 연동을 시켜도 뭐 티맵은 안 올라오고 그냥 구글 맵만 올라오고 뭐 이랬다가 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뭐 현대자동차에서 또 티맵도 뭐 올려주고 그건 이제 현대차라기보다 애플 카플레이 문제겠죠. 아무튼 애플 카플레이와 또 자동차 메이커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앱들을 또 올려줄 것이냐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해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자동차 메이커가 별도의 앱 같은 걸 안 만들잖아요. 근데 뭐 테슬라나 뭐 현대차나 이런 데서 뭐 자기네가 뭔가 자체적인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뭐 테슬라 아케이드 같은 걸 만들듯이 그럼 테슬라 아케이드를 만들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애플 카플레이를 했을 때 뭐 애플 아케이드는 뭐 올리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미러링 서비스라는 건 결국 아, 이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와 카 메이커가 계속 이제 협의와 제휴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결국 애플과 구글은요, 강력한 로열티를 가진 기존의 자신들의 유저들을 커넥티드 카 시대에도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 락인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보신 화면을 잘 기억하신다면 얘기가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자동차와
인터넷이 결합이 돼서 자동차가 데이터 통신이 된다. 이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 유저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그죠?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대로 자동차 화면에 그냥 띄우는 형태로 그렇게 사용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글과 애플이 원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미래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도미넌트한 IT 플랫폼은 스마트폰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글과 애플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자동차에 올라가는 언젠가는 스마트폰 화면이 정말 그대로 올라간다면 사실 그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뭐 좀 보기 좋게 뭐 크게 좀 정렬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이 그대로 자동차에 옮겨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구글과 애플이 원하는 바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테슬라는 그죠? 자동차 자체가 새로운 자기들만의 플랫폼이 되길 원하고 또 애플과 구글은 자동차가 자신들의 플랫폼을 그냥 단지 띄워주는 뭐 윈도우 프레임 정도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보면 둘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다 보면 어떤 점에서는 딱 만나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물론 어느 정도 속도로 또 얼마나 욕심을 내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사실 늘 휴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무리 뭐 커넥티드 카가 뭐 아주 뭐 훌륭하게 진화를 한다고 해도 사실 스마트폰의 이 지배력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한 사람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사실 이기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스마트폰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플랫폼들, 윈도우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세컨 윈도우의 경쟁에서는 사실 커넥티드 카가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어쨌거나 제한된 공간에 앉아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를 한다면 상당히 집중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주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컨 윈도우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공간,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세컨 윈도우에 대한 경쟁은 뭐 굉장히 치열하죠, 그렇죠? 뭐 TV를 뭐 스마트 TV로 해서 뭐 하나의 어떤 홈 공간에서 허브로 만들려는 노력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워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뭐 사실 예전에 뭐 패드도 그런 식의 노력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냥 집중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공간에 딱 앉아 있다는 건 그만큼 상당한 집중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넥티드 카가 최소한 세컨 윈도우 정도로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커넥티드 카는 진화된 제어 기능만으로, 그죠? 제어 기능을 진화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면 아주 유의미한 IT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테슬라가 이 독특한 공간과 디바이스를 자, 과연 어떻게 진화시킬까? 이게 벌써부터 사뭇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글, 애플 수수료 30%를 매기는 이 정책에 대해서 갈등이 재촉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와 컨텐츠사 간의 전운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만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 애플 수수료 정책의 반기를 들고 소송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30% 너무 세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걸 못 내겠다.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게 했더니 갑자기 포트나이트 앱을 막 다 지워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스포티파이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구글은 게임만 이렇게 30%를 했었고 나머지는 좀 자율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든 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피기 시작했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반발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아주 큰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큰 어떤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팔로우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애플 아이폰 12, 아이폰 12와 함께 묶음 구독 내놓는다 블로터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뭐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이런 것들을 묶은 뭐 애플 원이라고 하는 구독 요금제를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알려왔는데 뭐 얼마 전에 뭐 네이버 플러스와 같은 멤버십 프로그램도 나왔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애플도 어떻습니까? 디바이스 사업자에서 또 플랫폼 OS를 장악하더니 거기에서 주요한 서비스들을 직접 내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서비스들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진짜 한 계단씩 차곡차곡 가면서 이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로열티를 이끌어내는 이 전략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종의 뭐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과연 이제 애플의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이 어떻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죠. 예, 안전, 또 보건, 또 방역 이런 것들에 잘 협조하시면서 부디 하여튼 코로나로부터 정말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